자, 이번 시간에는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찾은, 검색한 선행연구 논문이나 탐구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연구 양식을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이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이걸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행연구는 아까 조사해 놓은 항균 실험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탐구 실험 결과를 한번 같이 보면서 요약하는 과정을 저와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겠다 싶은 친구들은 바로 자기 것들을 검색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이번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첫 번째 학교는 자기 학교 쓰시면 되겠죠. 학번 10900 류지원 쓰고요. 요거는 사이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사이트에 가셔서 특별전 행사 메뉴를 눌러서 전국과학 전람회로 들어가셔서 행사 안내 메뉴에서 전람회 통합 검색을 찾아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희망 분야와 희망 내용을 선택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초등학교급 수상작으로 해라라는 거죠. 자, 출품 번호 여기 나와 있네요. 1617번. 자, 출품 분야는 아래쪽에 나와 있죠.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그리고 제목 나와 있죠. 연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항균 효과를 탐구한다. 자, 그리고 탐구 동기부터 한번 볼 텐데 밑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은 잘 써놨습니다. 탐구 동기를 쓰는데 구체적으로 쓰되 요약해서 쓰라고요. 다 쓰란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탐구 동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가족과 함께 먹으러 갔답니다. 밥을 먹으러 갔는데 연잎에 쌓인 밥이 나왔는데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연잎에 쌓인 밥이 나왔네요. 먹어보니까 맛도 좋고 뭐 이렇게 했어요. 연잎에 쌓인 밥. 그랬었어요. 그런데 연잎에 밥을 넣게 된 이유를 물어봤어요. 부모님한테. 그랬더니 연잎에 밥에 싸서 먹으면 냉장고가 없어서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없어서 무더운 여름이 되면 연잎에 싸서 통풍 잘 되는 것을 보관하면 밥이 상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네, 여기가 포인트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의문을 가졌고요. 네, 연잎밥 먹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항균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연잎이 항균 효과가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도 항균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항균 효과를 알아봤다. 이만큼이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요약해서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행연구였다. 탐구 동기는 뭐라고 나누면 가족과 함께 연잎밥을 먹다가 연잎으로 밥을 싸 물 여름철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 여름철에 연잎에 밥을 싸서 보관하면 밥이 상하는 것을 막아주었다고 힘이 연잎의 다양한 부분들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비교하고
네, 이렇게 돼 있겠네요. 가족과 함께 연잎밥을 먹다가 연잎으로 밥을 싸서 보관하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걸 물었더니 냉장고가 없던 시절 여름철에 연잎에 밥을 싸서 보관하면 밥이 상하는 걸 막아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잎의 항균 효과 그리고 연의 다른 부분들의 항균 효과를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게 탐구 동기였죠. 자, 이렇게 탐구 동기를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은 좀 어려워요. 내용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탐구 이 실험에서 뭘 하는지를 보시고요. 탐구 목적 보니까 첫 번째는 요약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탐구 방법과 자세를 습득한다니까. 두 번째는 고체 배지 만드는 방법과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해서 실험을 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연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항균 효과를 알아본다. 요 세 번째 답원이 제대로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그리고 요약해야 되는 거고, 이론적인 내용도 아마 답원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재료에 대한 게 이렇게 있고요. 이론적 배경은 일단 재료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첫 번째로는 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대장균에 대한 특징이 있었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용 요약은 조금 이따 할 겁니다. 대장균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중탕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아마 이 중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추출을 한 것 같아요. 그 연 안에 있는 성분을 중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물에 넣고 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체에 넣고 끓이는 방법을 중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이나 기름과 같은 액체 용매를 주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보통 중탕이라고 하는데, 중탕을 함으로써 안에 있는 물질을 끄집어내는 걸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 나와 있으려나? 안 나와 있네요. 중탕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아마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추출이라고 하는 이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중탕을 통해서 하려고 한 게 추출이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디스크 확산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 다섯 번째로는 배지. 배지는 배양액을 얘기하는 거고, 배양액에다가 배양을 실제로 해야 될 거니까. 그 다음에 황색 포도상 구균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나 봅니다. 보통은 대장균을 가장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서 위에 대장균이 있는데 아마 황색 포도상 구균을 이용해서 추가 실험을 했나 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요거는 사실 안 넣어도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없겠다라고 했을 때는 안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재료가 있거든요. 대장균이라고 하는 재료가. 근데 대장균 하나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재료가 남았거나 뭐 디스크를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서 한 김에 다른 것도 해보자 라고 해서 대장균하고 포도당 구균 이런 것들 같이 해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요 내용들을 일단 정리를 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거는 더 하기로 하고 요 내용은 좀 많기 때문에. 자, 선행연구 조사 이 친구들도 초등학생인데 이만큼이나 첫 13작품이나 일단 다 찾아서 읽어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정도를 보면 알게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거구나. 실험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추출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구나. 라는 것들을, 그리고 보고서는 또 이런 방식으로 써야 되고 자료 처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구나. 라는 걸 이 정도 읽어보면 배울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선행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온라인 계약이 계속 진행될지 오늘 결정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 내내 여러분들이 매일 한 편씩의 논문 요약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탐구를 이렇게 설계했다라고 나오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가설하고 변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탐구 과정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가설은 아까 앞에 목적에서 이미 나와 있긴 합니다. 목적과 동기 부분에서. 가설을 먼저 써볼까요? 자, 탐구 동기와 목적 이쪽에 보면 연잎, 연자육, 연근의 항균 효과를 알아보고 비교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미 여기 위에 보시면 연잎의 항균 효과를 알아보기로 했다. 즉 연잎이 상하는 걸 막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아, 연잎이 항균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연잎의 항균 효과가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도 있겠지. 이 두 가지를 이미 가정을 해놨어요. 결국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설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연잎은 항균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한 가지 가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은 부위에 따라서, 부분이라고 할까요? 부분에 따라서 항균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물론 같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설을 해서 분명히 좀 뭐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비교해보는, 그런, 똑같다라고 판단했다면 사실 실험을 굳이 안 했겠죠. 그러니까 뭔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을 테니까 가설은 드러나 있진 않지만, 확실하게 딱 가설로서 드러나 있진 않지만 이렇게 연잎에 항균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실험인 거고, 또 두 번째는 연의 다양한 부위별로 항균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지니까, 다르게 나타난다고 믿었으니까 그런 가설이 있으니까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설로서 써볼 수가 있을 거고요. 변인이라고 하는 거는 실험 방법상에서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실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 변인들하고 실험 과정, 그러니까 두 가지는 같이 보셔야만 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탐구 과제가 대장균 배양해서 배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물 중탕한 추출물, 여기 나와 있죠. 추출물을 물 중탕해서 얻어요. 그러고 나서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해서 얘네 세 종류, 연잎과 연자육과 연근, 이렇게 세 종류의 항균 효과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대조곤을 가지고 하는데 70% 에탄올과 물 중탕을 한 70% 에탄올,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하네요. 자, 실험 과정이 그러니까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추출을 하고, 자, 첫 번째로 이거의 실험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한 건 만들기죠. 배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배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만든 배지에 그 다음에 연잎과 이파리하고요. 연잎파리하고, 연잎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연자육이라고 하는 거는 연의 씨예요. 종자의 자자입니다. 그래서 연씨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콩처럼 생긴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게 연자육이라고 시중에서 팔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연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이렇게 길쭉하게 나무 뿌리처럼 생겼는데, 딱 잘라보면 이렇게 생겨 있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죠? 이렇게 생겨 있는 연근이라고 보통 우리가 먹는 거요. 네, 요 세 가지 종류로 나눠가지고 얘네들을 각각 추출을 합니다. 물 중탕한 추출물 이용하니까 이것들을 물 속에 집어 넣어가지고 끓이겠다, 이런 얘기겠죠. 팔팔 끓입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여기에서 추출물이 나오면서 녹차 우려내는 것처럼 추출물이 나오면서 색깔이 뭔가 변해 가겠죠. 그 추출물을 이용해서 실험을 할 거다라는 추출물을 이용해서 종이 디스크에다가 추출물을 입히고, 이 종이 디스크를 여기다가 올려놔서 세균을 배양시켜가지고 이 디스크 주변에 얼마나 세균이 잘 자라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지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고, 평판 희석법을 이용해서 대장균에 대한 항균 효과를 비교해 볼 거고, 마찬가지로 평판 희석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거면 평판 희석법이라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겠네요. 두 가지 디스크 확산법만 지금 나와 있는데, 약간 이론 부분에서 평판 희석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 확산법만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이 더 나왔죠. 평판 희석법이 뭐냐? 이것도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고요. 안에 나와 있으면 좋은 게, 여기 사진으로 나와 있죠. 연잎을 이렇게 잘랐고, 연자육이라고 하는 콩처럼 생긴 거, 연근, 이렇게 세 가지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고 전부 말린 걸 사용을 했습니다. 바짝 말린 거를 사용을 했고요. 실험 약품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이 실험 내용을 실제로 실험 과정을 보면서 봐야 변인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뭘 일정하게 했는지. 첫 번째는 LB 고체 배지를 제작합니다. 탐구과제 첫 번째, 자, 실험 과정 첫 번째는 LB 고체 배지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가 이렇게 만들었네. 이건 특별히 뭔가 변인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그냥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었을 때가 제일 잘 만들어지느냐, 이걸 가지고도 물론 하나를 만들 수는 있어요. 여기 있는 양들을 조절할 수 있고, 멸균 시간을 얼마로 했느냐, 그다음에 멸균 증류수 200ml를 넣고 했는데 이거를 뭐 300ml를 넣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방법대로 해서 일단은 똑같이 만들어 놓기만 하면, 이거는 재료로서 쓰는 거라서. 자, 탐구과제 2번을 보시면 연잎과 연자육과 연근의 항균 효과를 알아보기를 이제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뭘 했느냐? 요 안에서 첫 번째로 한 건 대장균의 농도를 결정했네요. 실험했을 대장균을 어떤 농도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네, 결정을 되게 오랫동안 했네요. 그래서 어떤 걸로 하자 결정을 했고, 추출물 만들기를 했죠. 4번은 추출물 만들기.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항균 효과 알아보는 실험을 바로 합니다. 항균 효과 확인, 알아보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했고, 낮은 농도에서 또 하고, 자, 첫 번째 실험 결과가 있고, 첫 번째 실험 했고요. 결과, 낮은 농도에서의 항균 실험 다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대장균에 대한 연해 항균 효과를 비교를 합니다. 3번이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평판 희석법이라고 하는 걸 했네요. 네, 평판 희석법을 이때 사용했습니다. 균이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배지 안에 균을 넣어서 실험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판 희석법을 여기서 씁니다. 마찬가지로 추출물 여기는 그러니까 2번 실험에서는 종이 디스크법이에요. 여기서 평판 희석법을 사용하고요. 마찬가지로 추출물 만들기를 했고요. 여기서는 도움을 받았네요. 초등학생들이 하기에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장균의 적절한 농도를 확인을 했고, 적정한 농도를 확인을 한 다음에 항균효과 비교했고, 위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종이디스크법으로, 두 번째는 평판 희석법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실험 결과밖에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황색 포도상 구균에 대해서도 평판 희석법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추출물 만들기와 여기 그냥 바로 항균 효과 확인이 되겠고요. 이 평판 희석법하고 페이퍼 디스크법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똑같아요. 평판 희석법을 이용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종이 디스크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판 희석법은 배지를 만들어서 대장균을 펼쳐가지고 뿌릴 때 쓰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모르시면 질문을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추출을 만들어서 항균 효과 확인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대장균 농도 정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뭐 써줄 거면 가로에서 대장균 농도 정하기, 그리고 나서 나가 추출물 만들기, 다는 항균 효과 확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는 여기 있죠. 대장균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 황색 포도당 구균에 대한 거. 자, 이 중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3번은 뭐냐면 4번 실험이죠. 4번 실험은 황색 포도당
상구균에 대한 네,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대장균 농도는 이제 안정하고요. 아까 앞에서 정해놨으니까 황색 포도상구균의 농도도 균이 달라지니까 결정을 했네요. 자, 균의 농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추출물 만들어서 항균 효과를 확인하는 것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대장균이 아니라 황색 포도상구균의 농도 결정하는 거, 이렇게 실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사진을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한 가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농도 확인하는 거 순서대로 다 나와 있죠. 추출하는 과정, 추출력. 그 다음에 배지 만드는 거는 뭐 이 정도 나오면 될까요? 네, 배지를 만들고 있는 과정 하나.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들을 뽑아서 배지 만드는 과정이고요.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셔야 같은 위치에 들어갑니다. 고체 배지 만들기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균 효과 알아보기인데 대장균 농도 결정한 거 말고요. 요거 추출입니다. 네, 추출물 만들기 과정이 여기 나와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균 효과를 확인하는 거는 떨어뜨려서 이와 같이 하는 거겠죠. 네, 여기 나와 있는 요 결과들인데 요 결과들을 페이퍼 디스크 주변을 이렇게 확인했다고 했죠. 클리어 존이 있었고 얘는 없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 사진 한 장 한 장 하기가 힘들면 캡처 도구를 쓰시면 됩니다. 밑에 검색 메뉴에서 캡처라고 쓰시고요. 네, 캡처 도구를 가지고 이 부분만 하시면 되겠죠. 새로 만들기에서 이걸 한꺼번에 보여주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실험하는지를, 이건 결과긴 한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로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복사는 되어 있어요. 네, 이런 방식으로 저장은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실험 과정에 대한 거는 이런 방식으로 실험을 했구나 라는 것들은 알 수 있을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네, 한 가지만 일단은 했고요. 데이터 변화는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라는 내용이죠. 아까 변화한 데이터가 있었죠. 네, 대장균 증식 억제 요 내용이죠. 요 표와 이 밑에 있는 내용, 이걸 각각 넣으셔도 되고요. 셀 안에 표로 넣기.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카피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계속 집어넣을 때는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셔야 편집할 때 이상한 일이 없습니다. 막 깨지고 그러고 위치가 막 달라지고 막 다른 데 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수치화된 데이터를 이렇게 평균값이 직경이 이렇게 밀리미터 단위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고, 옆잎은 11mm, 14mm, 14mm가 나와 평균 13mm, 연자역이 평균 9mm, 연근은 평균 10.67mm. 연잎이 가장 평균 능력이 좀 뛰어났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겠고, 그래프로도 이렇게 평균치를 봤을 때 연잎이 제일 높았고 연근, 연자역 순이었다라는 것들이 나오네요. 자, 그럼 결과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프 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항균 효과가 이게 생육저해환이 이 주변 동그라미가 클수록 항균 효과가 큰 거였으니까 결론을 보시면 네, 항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죠. 연잎, 연근, 연자역 순으로 항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다 결과였죠. 그래서 결과는 연은
항균 효과를 추출물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추출물은 항균 효과를 전체적으로 항균 효과를 나타내었고 여느 부분에 따라서는 연입 따른 항균 효과는 연입이 가장 컸고요. 연입, 연자육, 아니다, 연균이 먼저였죠? 연근, 연자육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게 결과 해석이겠죠? 자료에 대한. 이거 뭐에 대한 거였냐면 요건 지금 대장균이니까 대장균에 대한 항균 효과는 이렇게 나타났다. 결론. 가설과 항상 연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뭐라고 했냐면 연잎은 항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있었죠. 그 얘기를 쓰면 연잎은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실험 결과를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설이 뭐였냐면 연잎에 따라서 연의 부분에 따라 항균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의 부분에 따라 항균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연잎의 효과가 가장 크고 연근, 연자육 순으로 항균 효과가 작아졌다. 이게 결론이 되겠죠.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보시면 결론 및 전망을 보면 후속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네, 다양한 분야에서 여기 있네요. 항균 효과는 비누, 물티슈, 화장품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된다. 그래서 세균으로부터 청결한 생활 얘기가 나와 있고 연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항균 효과를 산업의 다양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다. 어떤 산업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비누나 물티슈, 화장품 등 네, 그러니까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연은 연 추출물을 이용한 비누, 화장품, 물티슈 등 항균 효과가 필요한 분야에서 이용이 바꾸죠. 비누나 화장품, 물티슈 등 항균 효과가 필요한 분야에서 연 추출물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천연 성분으로서 부작용과 건강에도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청결한 생활 얘기, 화학 성분과 부작용, 건강상의 얘기, 그 다음에 비교적 안전하게 여겨지는 천연 성분이 관심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이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느낀 점은 정말로 느낀 점 쓰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얘기했던 것들 중에 이제 변인 찾는 게 관건이죠. 자, 변인은 실험 방법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한 가지 실험만 보시면 이 실험을 할 때 어떤 변인들이 필요할지만 잘 찾아봅시다. 자,
이거는 대학에서 도움을 받은 거니까 네, 얘네들이 직접 했던 거, 이 학생들이 직접 했던 거에서만 보시면 항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변인을 보면 대장균과 멸균 증류수를 1대 60 비율로 희석해서 준비한 앞에서 한번 봅시다. 자, 대장균을 이렇게 했는데 조건 변인이 뭐냐면 농도를 찾는 거잖아요. 대장균의 농도를 결정하자라고 해서 농도를 찾으니까 농도를 변화시켜야 되겠죠. 다양한 농도, 그러니까 조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거는 대장균의 농도 결정 실험이죠. 대장균 농도 결정 실험에서 조작 변이는 대장균은 농도겠죠. 종속 변이는 대장균의 농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냐면 이렇게 대장균의 생장 정도죠.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얗게 지금 살짝 변해 있는 건데 대장균의 생장 정도가 되겠네요. 보시면 대장균의 농도를 결정했으니까 농도가 조작 변이 있고 밑에 보면 대장균의 생장 정도를 비교했다라고 했으니까 네, 대장균의 생장 정도가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본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통제 변인이 이제 중요한데 농도를 변화시키고 하는데 보면 원액 3방울 넣었고요. 3번, 그 다음에 여기는 2번, 여기는 1번인데 0.25ml예요. 다른 데도 다 0.25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요거 두 개는 좀 애매한데 양을 좀 더 늘린 거예요. 근데 한 방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0.25ml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피를 거의 통일을 시켰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는 원액, 이거는 20분의 1로 희석, 40분의 1로, 60분의 1로, 80분의 1로 희석을 했는데 어쨌든 전부 다 부피는 통일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통제 변인으로는 대장균 희석액의 농도는 변화시켜 희석액의 부피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를 시켰습니다. 양이겠죠. 요거는 원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좀 다른데 이렇게 5개에서는 부피가 통제됐고요. 농도가 바뀌었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지금 원액이니까 농도가 다 똑같죠. 농도가 똑같은 상태에서 이거는 양을 바꿨어요. 그래서 부피를 변화시킨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실험에서는 대장균 희석액의 양을 이것도 그냥 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얘는 통제시켜줬는데 이거는 양을 조작을 했으니까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여기로만 사실 이거는 얼마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실험을 했을 때 농도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얘를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도 모자랄지 모르니까 하는 김에 한 번에 해보자 라고 해서 여기까지 늘려놓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 이제 2가지 실험이 되는 거죠. 이렇게 5개가 하나의 실험이고요. 같은 부피를 가지고 농도만 변화시킨 이렇게 3가지는 농도는 더 이상 원액이니까 더 진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양을 늘린 거죠. 부피를 늘린 거죠. 그리고 여기는 농도가 일정한데 부피를 늘린, 양을 늘린 그런 실험이 되겠고 통제 변이는 농도 요거 3개만 위에 3개만 보자면 통제 변이 농도가 되는 거고 조작 변이는 양이 되겠죠. 요 밑에 4개 하고 여기 원액 하나까지 5개 배지를 봤을 때에는 농도를 조작을 했고 통제 변인으로는 부피가 되는 거겠고요.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출물 만드는 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출 실험에서도 조작 변인이 먼저 보면 뭘 바꿨냐면 지금 연립, 연자육, 연근 이렇게 종류를 바꿨죠. 연의 부분이라고 하는 걸 바꿨어요. 연잎으로 하기도 했고 연자육으로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연근으로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조작을 3가지를 했고요. 종속 변이는 뭐냐?
추출물이겠죠. 네, 근데 이 추출물 자체는 어떻게 다른 걸 할 수는 없네요. 뭐 색깔 이런 걸 본 건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는 네, 연잎을 넣었으니까 연잎 추출물이 나왔을 거고, 연자육을 넣으면 연자육 추출물이 나왔을 거고, 연근을 넣으면 연근 추출물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 추출물은 너무 당연하게 이어갔는데 뭘 통제했는지를 봅시다. 그러니까 연잎은 되게 좋은 조건에서 추출을 하고, 연자육은 아주 나쁜 조건에서, 추출이 잘 안 될 만한 조건에서 추출을 해놓고 얘네 둘을 비교하면 제대로 된 비교가 안 되니까 이것들을 맞춰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70% 에탄올 수용액으로 선행 연구를 보니까 해서 이게 제일 괜찮다고 하니까, 자, 여기서 뭐를 하냐면 70%로 70% 에탄올 수용액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죠. 네, 그 다음에 35ml, 그러니까 에탄올 수용액, 추출에 쓰인 에탄올 수용액의 70%니까 농도, 그 다음에 양도 똑같이요. 70%로 맞춰놨고, 양은 얼마로 했냐면 35ml를 넣었네요. 자, 그 다음에 연잎, 연자육, 연근의 양도 똑같죠. 자, 그러면 뭐냐면 연의 양도 똑같습니다. 1.5g이라고 하는 걸로 똑같이 통지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비커에 물과 바이알을 넣고, 바이알 안에다가 넣었으니까 바이알도 같은 바이알을 썼죠. 여기 유리병이요, 이렇게 담겨있는 이걸 바이알이라고 불러요. 네, 바이알도 같은 거, 바이알도 동일한 걸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비커에 물과 바이알을 넣고 1분 30초, 1시간 30분 동안 중탕으로 추출합니다. 자, 바이알의 종류도 같고, 그 다음에 중탕 시간, 가열 기구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에탄올이 충분히 증발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가 안 나와 있네요. 이 충분히 증발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충분이라고 하는 건 과학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열기구도 갖고, 그 다음에 에탄올을 날려 중탕 후 에탄올을 증발시키는 시간도 동일하게 해줘야만 하겠죠. 하나는 많이 날려버리고 하나는 조금 날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정도의 통제 변인을 찾을 수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쓰면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중에서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는 황색 포도당 균 얘기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빼고요. 요 5가지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장균, 연의 특징이 뭐고, 대장균이 뭐고, 중탕, 그 다음에 디스크 확산법, 평판 희석법도 뒤에 나와 있으면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내용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자, 배지의 특징, 요 5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요렇게겠죠. 중탕을 하는 것과 추출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디스크 확산법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이론에서, 이 실험에 있는 이론에서 찾아서 마저 정리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요약해서 하시면 되겠죠. 거기까지는 제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딱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느낀 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내용 채우시면 1시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파일명은 다시 저장을 해서 선행연구조사 해가지고 양식에다 지우고, 통진고 109 빵빵, 그 다음에 류지원. 자,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진 109 빵빵 류지원.
마송고 친구들은 마송 2학년 몇 반 몇 번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고 네, 이 파일을 과제로 보내주시면 네, 이 파일로 과제물로 보내주시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끝나게 되고요. 이거는 오늘 꼭 해보셔야 되는 건 다음 주에도 또 합니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한 이 활동은 계속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나씩은요. 그리고 다른 것도 내용을 하나씩 추가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선행연구 요약하는 활동은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3주가 더 진행이 되면 3번을 더 하게 된다는 거, 오늘 합쳐갖고 4번을 더 한다는 얘기겠죠. 지금 일정으로는 5월 20일경에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네, 2번 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면 3번 정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만큼이라도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선행연구를 조사하다가 늘어나는 실력이 있을 겁니다. 내용이라든지 실험 방법,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분명히 좀 더 배우시게 되는 게 있을 겁니다. 네, 이것으로 선행연구 조사해서 요약하는 네,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